네, 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또 타코를 한 거냐, 미중 갈등은 부부싸움이다, 칼로 물베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또 좋은 기회다, 나이스 기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오늘인지 두 분께 의견 더 자세히 들어보는 오해 쟁점 시간 함께해 보시죠.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 모셨고요. KB증권 프라임클럽 박건희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두 분께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을 섹터별로 받아봤습니다. 오늘 움직이고 있는 쪽 있죠? 히토류부터 시작해서 뭐 반도체, 조선, 로봇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고 계시다시피 긍정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 두 분의 컨셉이 미중 컨셉이신가 싶은데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반도체로 갈 거고요. 오늘 결국 아랫꼬리를 뭐 단에 만에 이 부분이 좀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한데 박건희 차장님께 여쭐게요.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 있잖아요. 지금 증권사에서는 뭐 11조까지 바라보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높게 나와야 9만 원 이상까지 더 지지하고 갈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 고민해야 될 때네요. 네. 저는 조금 생각이 좀 틀린 게요. 예. 좋게 나오도 좋지만 나쁘게 나와도 그 앞단에 좀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오히려 좀 좋아. 보이고 예.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물론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쓰라릴 수는 있겠죠. 만약에 컨센서스 하회가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그럼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러니까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결론적으로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만큼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밸류적으로 메리트가 현재 발생이 돼 있는 상태라고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 보여도요. 추세적으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쪽이기 때문에 조정이 어떻게 보면 좀 기다려진다.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신규로 사시려고 했는데 좀 한 발 내가 좀 늦었다 하신 분들한테는 기회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이제 HBM이 첫 번째 들어갈 것이고 최근에 이제 레거시 쪽에서 DDR5 쪽에 가격이 올라와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다시 투자되는 이제 선단 공정의 투자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이 세 개가 좀 버무려지고 있고 가시화적으로도 가격적 측면에서 지표상으로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서서히 반영이 된다는 그러한 기대감. 주식은 또한 미래를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요. 그 미래가 멀지 않고 가까워져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정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좋아의 막차 탑승의 기회가 될 수 있다로 활용해보자.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나오는가는 중요하지 않겠네요. 방향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 관점 하에서 대장주가 이렇게 간다면 이하 종목군들도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언급 주신 종목이 VM과 테크윙이었거든요. 사실 꽤나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추세는 계속 꾸준하게 가져갈까요? 예, 일단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HBM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HBM이 어느 한쪽에 또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다 3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한쪽이 못하면 어느 한쪽이 치고 나가는 이 고민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세 개를 다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테크윙 하나의 그 키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VM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시가학인데 SK 하이닉스 향이고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삼성전자보다 HBM 쪽에서는 더 뛰어난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서버향 DDR5 쪽에서 SK 하이닉스 향이 60% 이상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이닉스 쪽도 또 하나의 그 밸류 체인으로 봐야 될 또 그러한 니즈가 생기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VM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다 이유가 있다. 끌고 갈 이유가 있다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김대준 어드바이저께서는 사실 중립을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단기 고점을 논해야 할 시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박건희 차장과 좀 다른 의견으로 반도체에 대해 접근하고 있고요.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관성에 너무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계속 반도체만 보고 조선이라고 하면 계속 조선을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좀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5월에는 지수의 저점을 찍고 모든 종목이 반등을 줬어요. 그런데 6월장에서의 시장 주도주라고 한다면 조선주였습니다. 이때 한국조선해양이 40만 원의 고점,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장 주도형 섹터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7월장에는 과연 어떤 섹터가 주도 형태로 진행이 되었을까요? 2차전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에코프로비엠이 10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시장 주도형으로 시장을 끌고 왔고요. 8월 장에서는 바이오였습니다.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움직임을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9월 장에서는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반도체가 10월 초까지의 흐름을 주도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평균 주기가 대략 한 달 정도 전후로 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10월 후반부로 가는 과정에서 반도체가 과연 9월 장에서 시세를 선도했는데 10월 장까지도 시세 선도 현상에서의 흐름들을 유지할까? 라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찾아가야 될 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9월, 10월 초까지의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주도군, 이게 탄력이 좀 약화되는 구간에서의 반도체 업종의 전반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정받을 때 주식을 매수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좀 지켜보자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망. 네. 예. 새로운 주도 섹터의 자리를 뺏기는가를 일단 보고 싶기 때문으로 저희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사실 조금 결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현명한 판단 요구되는 시점은 맞아 보이네요. 반도체 정리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이쪽이 강합니다. 오히려 반도체처럼 이제 실체를 찾아나가고 있는 쪽인데 원전 전력이고요. 두 분의 의견 중립 긍정으로 갈려 있습니다. 저희 긍정 의견 듣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쪽으로 가스터빈 2기 수출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미향입니다. 2기로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많아질 거다라는 부분들까지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6만 원과 7만 원 가두리를 넘어서 77까지 왔습니다. 저 77이 럭키 세븐으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선생님?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 예. 한 8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좀 많이 열려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요?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긍정으로 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원전주들은 실적 모멘텀이 아닙니다. 수주 모멘텀으로 이렇게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수주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크게 이제 세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수주 모멘텀이 뭐가 있냐면은 대형 원전 산업이 있고요. 2030년대까지 한 10기 정도 이제 국내외에서 수주할 모멘텀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글로벌 진출 쪽인데 이게 중동하고 아시아, 미국까지도 포함하고 이거는 웨스팅하우스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수주받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요. 세 번째가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주기기 터빈, 계측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받는 거 이렇게 세 개를 해서 총 한 7.5조 정도가 현재 8년에 걸쳐서 인식이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8조 규모를 8년에 걸쳐서 인식이 되면은 연 1조 규모거든요. 네. 연 1조 규모를 이제 저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가 수주를 받을 것인데 이 1조를 다 받냐는 문제죠? 아니죠? 저희가 어디에서 공사가 오면 사업비에서 이제 비용 같은 거 띄고 나머지 부분 이제 수주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에가 받는 거가 국내 업체들이 한 10에서 한 20% 정도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총 수주 금액이 더 작아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새 업체가 저희가 그 밸류적인 것만 측면으로 보면은 들어갈 이유는 크게 없지만 수주가 앞으로 계속해서 앞에서 나왔었던 이런 가스터빈이라는 이런 것이 빵빵 터졌을 때마다 한 번씩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계속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긍정을 앞세운 약간은 중립적인 느낌이라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신규 매수는 그렇다면 일단 뒤로 가 있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8자리까지는 한번 볼 수는 있겠는데 이게 신규 매수 매력까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중립에 가까운 긍정이다. 의견 받아봤고요. 글로벌리 시대에서 AI 시대 에너지 위기의 해법은 원자력이다라고 하는 컨셉이 좀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분위기는 긍정으로 저희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저희 핫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잠깐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로봇주가 주도하고 있거든요. 김대준 어드바이저께 긍정 의견 받겠습니다. 일단 소프트뱅크 그룹에서 그 스위스 글로벌 대기업인데요. 그 아세아 브라운 보베리라고 저는 몰랐는데 이 세계 3대 로봇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그 로봇 사업부를 인수했다라고 하면서 손정희 회장이 소뱅의 다음 전선은
피지컬 AI다라고 어마어마한 워딩을 내비쳤습니다. 로봇은 좀 더 긴 호흡으로 봐도 되는 자리가 맞아요? 근데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고 네. 보고 있고요. 로봇 산업에 대한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길게 보면 지난 22년도에는 로보와 같은 가전형 로봇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23년과 24년 로봇주의 움직임은 대기업에서 출자한 또는 대기업에서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로봇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능형 로봇 그리고 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로보티즈 같은 흑자 전환된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 현상을 보여줍니다. 다 가는 게 아니죠. 선별화되어서 이 패션이 바뀌는 경향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앞으로의 로봇주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보게 될 때 손정혜 회장이 ABB를 인수하면서 로봇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단에서 보게 된다면 HD 현대 로보틱스가 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의 모습을 볼 때 좀 규모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내에서 원탑이라고 볼 수 있는 현대 로보틱스가 매출액 규모 측면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까지는 특화된 내용으로 로봇주에 형성된 주가 상승의 흐름들이 이제 규모화된 형태로의 로봇주의 흐름들로의 좀 전환하는 형태의 모습들이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가 전체적인 시세 선도에서 오랜 기간 끌고 왔지만 좀 종목 접근 측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서는 좀 몸집이 되고 매출이 되는 그런 로봇주로의 투자 관점으로의 전환, 시세 흐름에서의 유지는 여전히 유효하나 종목 간의 흐름이 변화한다. 유연성을 가진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 이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그 로봇 부품이 국산화하는 것도 정말 시급한 문제다. 왜냐면 한국이 로봇 밀도가 이렇게나 높은데 국산화가 안 됐다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들 여러 개 나열되고 그 중심은 하이젠 RNM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언급 주셨고 사실 64.2%라고 하는 놀라운 상승률 나타나는데 하이젠 RNM은 계속 그 궤도 위에 있을까요? 상승 궤도에? 매출액 규모 면에서도 한 800억 정도 규모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좀 커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품 관련해서 로봇 산업에서 1위는 일본의 화나기라는 기업이 전 세계 마켓쉐어의 한 16%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대 로보틱스가 한 2%, 3%.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 자체가 글로벌리 판단해보게 될 때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커 나가는 과정의 성장 섹터에서의 흐름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규모 이 측면에서 볼 때는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추가적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상승 궤도에서의 움직임은 기대할 수 있다. 종목 압축이 중요하다라고 로봇주는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이제 탑픽 들어볼 시간인데요. 박건희 차장님께서 사실 오늘 조선주를 긍정으로 주셨거든요. 반도체가 갈 때 조선주가 사실 쉰 것도 사실인데 포트의 반도체와 조선 같이 써도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하나엔진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엔진의 키포인트를 잡자 하면은 중국이 못하고 있을 때 이제 수주죠. 그죠? 한국이 잘하고 네. 아니면 한국이 못하고 있을 때 중국이 잘하고 결국에는 아까 반도체 얘기했듯이 네. 다 그냥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한엔진이 그렇죠. 사실 지금 중국의 그 미국의 그 조선에 대한 그 규제 때문에 사실은 2분기가 중국 수주가 아예 쉬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에 대한 분기별 수주가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한 1,000억대, 4,000억대, 한 9,000억대까지 쭉 올라오다가 2분기에는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 국내 업체인 삼성하고 한화 쪽이 수주를 3,000억대에서 5,000억대로 늘려가면서 잡았기 때문에 수주의 공백을 메꿔줬다는 거죠. 근데 또 보면은 이 컨테이너 발주가 사실은 중국 쪽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긴 하지만 지금 초반에는 주춤하지만 다시 2분기서부터 중국이 수주가 또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선이 계속 또 한국에서 또 서서히 중국으로 넘어올 때 또 수혜를 받는 업체가 어디냐 이렇게 좀 봤었을 때 컨테이너가 대형선이잖아요. 네. 그럼 엔진이 대형 엔진이 들어가겠죠. 대형 엔진을 만드는 업체가 하나엔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린 엔진하고 틀린 거죠. 네. 컨테이너가 현재 화랑이 되면 저희가 봐야 되는 건 하나엔진이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서 한국 업체로 물리고 했었을 때 하나 엔진이 또 수혜가 되고 아니면 또 거꾸로 한국 업체가 수주가 부진했을 때 다시 중국이 떠오르고 이렇게 계속해서 교체되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가 벌써 상반기에만 지금 1.6조로 작년만큼 현재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고가 물량의 엔진이 이제 4분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이 저희가 개선이 엔진주들이 많이 되어 있어 보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실적의 개선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주가가 올라와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수주에 대한 모멘텀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살짝 묻어 있다면 2분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 네. 실질적으로 보이는 기대감이 묻어 있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엔진 52,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전략 주셨기 때문에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끌고 가보자 의견 받아봤습니다. 김대준 어드바이저의 탑픽으로 넘어갑니다. 네. 대표님, 에코프로 BM 사랑하는 종목이시네요. 사실 저희에게 9월에도 주셨고 네. 7월에도 주셨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 뭔가 꿈틀꿈틀거릴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유연성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에서 시세 흐름에서의 분위기가 2차전지로 넘어가는 모습에서의 징후가 몇 가지 포인트가 잡히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업종이죠. 2차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난 6, 7, 8, 9월 해서 대량 시장에서 20조 원 정도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매도된 자금이 시장에 새롭게 순수하게 유입될 시점에서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업종의 업황을 보게 되면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이 소재 수출이 25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포인트에서의 흐름들이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에 매수세가 확산되고는 있지 않지만 대표주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부터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10월장에서 흐름에서의 어떤 시장이 전체적인 조정을 받아주는 가운데에서의 시장에서 특이하게 주목받을 업종이라고 한다면 개인 선호 현상에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대표주로 압축해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한 16만 원 목표가까지 해서 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이제는 추세를 돌려가는 구간에서 한번 매력적으로 보자. 에코프로 BM 16만 원까지 저희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